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 저는 독일 미넨 IAA 둘째 날인데요. 지금 오늘 제가 볼 차량은 바로 뒤에 있는 차량입니다. 르노 부스에 왔습니다. 르노 부스는 총 5대 정도가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반겨주는 차량이 바로 르노 5인 R5가 있습니다. 노란색이라서 시선 강탈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비가 안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촬영이 뭔가 수월하진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최대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바로 이게 R5 E-TECH 일렉트릭입니다. 순수 전기차라고 하거든요. 근데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네요. 그래서 R5의 외장 디자인을 보면 이 르노 마크가 전면부에 굉장히 크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는 이 위쪽에 적용이 되어 있고 아래쪽이 주간주행등인 것 같거든요. 이 네모네모한 거. 근데 주간주행등이 이렇게 아래쪽에 적용이 되어 있는 게 조금 독특하네요.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보급형 전기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이 레이싱카에서 영감을 받은 요소들이 곳곳에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론트 립이라든지 범퍼 디테일, 또 컬러 자체도 굉장히 유니크하잖아요. 그리고 옆쪽에 보면은 휠도 18인치 휠이거든요. 근데 18인치 휠에 좀 기아에서 요즘 많이 적용하는 디자인들 있잖아요. 그게 이 르노 5에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요즘 대사는 이런 직각의 형태를 휠에 많이 적용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휠캡이라든지 중앙부에도 르노 마크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컬러를 조금 다른 거를 사용을 해서 확실히 눈에 띄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A필러 쪽에도 레드 컬러 포인트가 들어감으로써 여기 디에로 몰딩에 레드 컬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조금 스포티한 느낌도 많이 나는 것 같고, 또 르노 5 이런 데칼이 프론트 도어 쪽에 적용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느낌이거든요. 이게 소형급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B세그먼트긴 하지만 조금 더 귀여운 느낌이 들고, 동급 전기차들하고 비교하면은 차체 사이즈는 솔직히 말해서 엄청 크게 느껴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2열 도어 같은 경우는 이 도어 손잡이가 이 뒤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뒤쪽에 있어요. 그리고 후면부를 보게 되면 테일램프부터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일램프는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빗금 형태로. 아마 이 중간 쪽이 비상등이라든지 그런 게 나올 것 같고, 와, 이 전면부를 가로지르는 르노 이 레터링과 함께 5가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 신기하네요. 그리고 리어 범퍼는 프론트와 비교했을 때 약간 좀 더 심플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르노 5 실내로 들어왔는데 지금 2열에 있거든요. 진짜 좁아요. 보통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컴팩트 세그먼트를 조금 추구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실용적이니까. 대신 2열은 진짜 제 기준으로 무릎이 닿습니다. 그리고 헤드룸도 살짝 뭐 여유롭지는 않은데 또 부족하지는 않네요. 근데 전반적으로 실내가 패브릭으로 적용이 됩니다. 가죽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1열에 다른 분이 나가셔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요즘 최신 르노 차량에 적용이 되는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 드라이브 모드가 멀티센스 있잖아요. 우측에 저 동그라미 버튼을 누르면은 드라이브 모드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방부의 클러스터는 한국 시장에 최근에 출시가 된 세닉에 들어가는 것과 거의 비슷한 게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게 파노라미까지는 아니지만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세련된 느낌을 가져가고 있고요. 또한 르노의 최신 운용체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컴팩트 차량이잖아요. 컴팩트 SUV다 보니까 이 옵션상으로 보면은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열선 시트까지 있네요. 대신 크러쉬 패드 쪽에 르노 5라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런 디자인들이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그리고 센터 쪽에도 보시면은 여기 칼럼식 기어가 들어갑니다. 칼럼식 기어는 참고로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칼럼식 기어 쪽에도 5 로고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파킹 버튼인가? 요거는 약간 크리스탈처럼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센터 쪽에는 물리 버튼이 전반적으로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파킹 브레이크라든지 오토 홀드는 이 아래쪽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도 나름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C타입 충전 포트도 총 2개가 들어가 있고 C거잭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납 공간이 그래도 컴팩트 SUV 치고는 조금 많은 편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루프도 되게 신기하거든요. 지금 이게 파노라마라든지 선루프가 없기는 한데 약간 이렇게 음각? 약간 올록볼록한 이런 패턴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차량에 들어가는 루프하고 소재가 조금 달라요. 뭔가 카페트에서 볼 수 있는 소재랄까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시트가 되게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그리고 지금은 2열 시트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5 로고가 적용이 됩니다. 아니 근데 다른 분들이 트렁크를 열고 계세요. 저는 왜 못 열었지? 뭐지? 아무튼 이렇게 아우 이거 너무 좁다 야 근데 르노 5 차량까지 보았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한국 시장에 출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세닉 있잖아요. 르노의 소형 전기 SUV가 출시가 됐었기 때문에 5는 당장은 출시가 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만 요거는 이제 해외 시장에는 작년에 공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완전 신차는 아닌 거죠. 이 독일 기준으로. 그리고 바로 옆에는 조금 디자인이 다른 차량이 있거든요. 요건 저도 처음 봅니다. 바로 R4라고 하거든요. 방금 봤던 R5와 비교했을 때 디자인도 완전 다른 게 들어가 있기는 한데 방금 봤었던 R5와 비교했을 때 실내는 약간 공유하는 부분들이 많기는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시트가 아마 전시 차량이라서 풀옵션일 것 같기는 한데 풀옵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당겨야 돼요. 당겨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봤었던 R5와 비교했을 때 디자인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뭐 신규 르노 엠블럼부터 해가지고 뭐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미디어 버튼 아니면 멀티 센스 요건 이제 드라이브 모드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드라이브 모드는 펄서,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가 이게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때마다 컬러가 변환이 되거든요. 오 귀엽습니다. 이 안쪽에 아이콘 같은 경우도. 그리고 R5와 마찬가지로 칼럼식 기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4, 이 숫자가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칼럼식 기어를 자세히 보면 이게 파킹? 파킹 아니네? 그럼 이거 뭐지? 그냥 디자인 요소였나 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이게 크리스탈이거든요. 그래서 나름 약간 뭐랄까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락말락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와이퍼, 레버와 함께 르노 차량에 많이 들어가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볼륨 버튼들도 들어가 있고요. 아 근데 다 영어라 가지고 집중해서 봐야 되고 자세히 보면 독일어가 더 많거든요. My driving. 아 그래서 뭐 전비라든지 내가 주행을 어떻게 했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창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이콘이라든지 심플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 최근에 한국 시장에 출시가 되었었던 세닉하고 인포테인먼트는 사실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아 이게 안드로이드 기반의 운영 체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소프티파이라든지 음악 스트리밍 아니면은 약간의 영상도 재생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터치 반응감도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공조 시스템과 함께 파킹 레버, 오토홀드. 여기는 뭘 넣는 거지? 뭐 차키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아까 사람이 있었고 제가 문 열어봤는데 요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 암레스트를 여니까 이게 공간이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꽤나 넓어요. 그리고 R5처럼 R4에도 이렇게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아, 이게 프랑스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프랑스 국기가 깨알로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그리고 R5도 그런데 4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패브릭 소재가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다 패브릭이거든요. 근데 다만 방금 봤었던 R5와 다른 점이 R4 같은 경우는 아주 조금이긴 한데 이쪽에 또 엉덩이 쪽에 살짝의 가죽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국기 이런 포인트 놓칠 수 없고 근데 패브릭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루프 소재도 방금 봤었던 R5와 마찬가지로 약간 올록볼록한 이런 패턴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2열도 사실 공간으로만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플랫폼도 공유하고 아마 출력이라든지 모터 사이즈도 공유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2열 공간도 사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디자인을 제가 바로 들어와가지고 못 보여드렸는데 디자인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R4의 전면부인데요. 르노 엠블럼부터 시작해서 헤드라이트라든지 주간주행 등이 굉장히 독특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폭스바겐 느낌도 들거든요. 그리고 휠은 지금 현재 이것도 동일하게 18인치가 적용이 되는데 디자인이 완전 다른 게 들어갑니다.
되게 특이한데요? 되게 특이합니다. 다만 방금 봤었던 이 R5와 비교했을 때 R5는 누가 봐도 도심형 전기차거든요. 그래서 휘라치 같은 데에도 다 블랙 하이글로시가 들어가는데 이 R4 같은 경우는 살짝의 오프로드를 갈 수 있게끔 만든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휘라치 클래딩이 무광 플라스틱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진짜 근데 르노 차량들은 이런 게 좋습니다. 이런 깨알 포인트 있잖아요. 프랑스 국기 이런 것들 들어가 있고 자세히 보면은 또 이렇게 뭐라 써 있거든요. 지금 비가 와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드 쪽에도 뭐 별도의 기능이 들어가 있진 않지만 이런 가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약간의 오프로드를 갈 수 있는 느낌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측면부에서 봤을 때는 살짝의 박스카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R5보다는 R4가 조금 더 예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도어의 이런 캐릭터 라인 같은 경우도 독특하게 적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약간의 박스카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다 보니까 C필러 쪽에는 또 나름 이렇게 글래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R5는 도어 핸들이 이 위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R4는 이렇게 일반적인 차량들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디자인을 공유하는 게 많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트렁크가 열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트렁크 공간은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컴팩트 SUV임에도 불구하고 실내 공간은 사실 좀 넓은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 보면은 고정 거리들과 함께 약간의 수납 공간들도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테일램프 이렇게 생겼어요. 오, 확실히 전기차다 보니까 기존의 르노가 가지고 있었던 디자인의 아이덴티티가 많이 좀 변경이 된 느낌이 들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IAA 야외 르노 부스에서는 2대의 차량을 보았고요. 또 그 다음에는 굿즈샵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형 그랑콜레오스가 26년형이 출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촬영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르노 성수에 방문을 했었는데 진짜 굿즈가 진짜 미쳤어요. 예쁜 게 너무 많습니다. 르노가 또 이제 굿즈 맛집이거든요. 예쁜 게 정말 많은데 이 독일에도 이 르노 굿즈 부스를 가면은 예쁜 것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굿즈 하면은 뻔한 거 있잖아요. 뭐 머그컵이라든지 텀블러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의류가 전반적으로 많아요. 의류. 또 미니어처 같은 것들도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국내에 출시가 되지 않는 차량인데요. 바로 클리오입니다. 요번에 이게 풀체인지가 되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다만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클리오가 옛날에 단종이 되었죠. 그래서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기도 했었는데 이런 유럽 같은 경우는 소형 해치백을 정말 좋아한다 보니까 이렇게 클리오가 아직까지는 핫하거든요. 야, 근데 지금 후면부 보고 있는데 테일라이트 디자인들이 완전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풀 하이브리드이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라서 전용 배지 적용이 되고요. 어우, 디자인 진짜 예쁘다. 근데 이게 원판이 돌아가는데 다른 분들이 이렇게 올라가십니다. 보통 이제 뭐 행사 같은 거 하면 위험해서 못 가게 하거든요. 신기하네. 아, 이게 에스프리 알핀 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펜다 쪽에, 프론트 펜다 쪽에 에스프리 알핀 로고 붙고요. 드디어 이제 전면부 입니다. 이게 회전이라서 그런지 보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주간 주행등부터 헤드라이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 오, 전면부의 범퍼들이 전반적으로 블랙 컬러, 다크 컬러가 들어가서 조금 스포티한 느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풀 하이브리드라고 쓰여 있죠. 아마도 투모터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A 르노 실내 부스에는 신형 클리오가 나와 있는데 일단 다른 분들이 너무 이제 유심히 보고 계셔가지고 조금 각을 쟀다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휠은 18인치네요. 후륜 타이어 기준으로 205에 45 사이즈가 적용이 되네요. 그러면은 실내 한번 저도 들어가 볼까요? 근데 실내가 지금 썬루프가 없어가지고 약간 다크해. 근데 역시나 이게 또 컴팩트 해치백이다 보니까 2열 공간이 막상 넓진 않아요. 제 기준으로 이제 1열에 이제 성인 남성분들이 앉으셔갖고 또 이제 외국 분들이시다 보니까 약간 체격이 우리나라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트를 좀 뒤쪽으로 밀어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제 기준으로는 주먹 하나 정도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뭐랄까 이 루프 컬러가 다크한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좀 어둡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소재에 있어서는 아까 보았었던 R5나 R4와 비교해서는 좀 더 고급스럽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가죽의 사용 빈도가 조금
많습니다. 왜냐면 이게 에스프리 알핀 트림이니까, 최고 트림이니까. 그래서 가죽도 그렇고 디테일들이 조금 더 좋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시트벨트도 에스프리 알핀 트림 전용 이런 블루 컬러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시트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뭐랄까 좀 실용적인 느낌이 더 많이 들죠. 그래서 현재는 이 신형 클리오 풀체인지 1열 운전석을 보고 계시는데요. 일단 방금 봤었던 R5나 R4와 비교해서 디자인이 사실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요즘 유럽 시장에 출시가 되는 컴팩트 차량들의 실내 디자인은 이 디자인을 공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방부의 클러스터를 제외하면은 사실 세닉하고 비교했을 때 막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나진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닉 같은 경우는 이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조금 더 크게 적용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에스프리 알핀 트림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블루 컬러 스티치가 정말 많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이게 조명 때문에 그런 건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크러쉬 패드 있잖아요. 저 에어벤트 쪽에 뭔가 약간 홀로그램 들어가 있어요. 홀로그램.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 쪽에도 앰비언트 라이트 미쳐버렸어요. 저거 뭐야 이거 너무 이쁜 거 아니에요 이거? 보이세요? 근데 저것도 아마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면서 컬러가 변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도어 포켓 쪽에도 약간의 수납 공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센터 같은 경우는 R4나 R5와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대신 이렇게 약간의 컵홀더를 막을 수 있는 이런 칸막이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시거잭이 저 앞쪽에 없네요. 시거잭 어딨지? 뭐 어딘가에 숨어 있겠죠? 그리고 루프 소재는 R4나 R5와 비교했을 때 똑같은데 방금 전까지는 뭔가 올록볼록한 그런 디자인 기믹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신형 클리오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밋밋한 그냥 일반적인 차량 루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2열이 라이트가 들어와 있거든요. 요거를 2열에서 조절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1열에서 저 룸램프 쪽 세팅할 수 있는 곳 있잖아요. 저기서 아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2열은 불을 끌 수가 없네요. 근데 확실히 이런 컴팩트 차량들은 2열 공간이 조금 협소하다 보니까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다만 이게 유럽 시장 기준으로 한국 돈으로 한 4천만 원대에 출시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만 봤을 때는 이 가격에 4천만 원 하면 비쌀 수가 있겠지만 원래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전기차라든지 차가 비쌉니다. 비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격 진입 장벽이 괜찮은 전기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르노 차량에 들어가는 이테크 풀 하이브리드 엔진들을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르노 차량에 들어가는 하이브리드 엔진이거든요. 아무래도 르노 브랜드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듀얼 모터, 그러니까 투모터 시스템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일상역에서 전기차처럼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파워트레인까지 따로 전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 안에 들어가는 1.4kW 배터리도 저렇게 전시를 해놨네요. 그리고 이외에도 르노 차량에 들어가는 기능들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체험 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스로 오니까 얘는 지금 양산형 차량이 아니고 컨셉트 차량이거든요. 컨셉트카라서 앞으로 출시가 될 르노의 신차의 디자인을 맛볼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요건 이제 컨셉트카다 보니까 이렇게 아예 바리게이트를 쳐놔서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요렇게만 보셔야 됩니다. 충전 포트는 저 후방부에 위치를 하고, 근데 이게 세그먼트가 제가 봤을 때는 한 중형급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게 SUV도 아니고 세단도 아니고 해치백도 아니고 약간 크로스오버 장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열, 이 B필러 앞쪽에는 약간 세단 같은 느낌이 드는데 또 이 B필러 뒤쪽에 보면은 살짝 SUV 느낌도 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크로스오버 장르지 않을까라는 저의 추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쪽에도 디자인이 확실히 컨셉트카다 보니까 장난 아니네요. 막 진짜 양산형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저런 올록볼록한 저런 디자인 기믹들 저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봤었던 이 르노의 컨셉트카가 이 전면부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진짜 뭔가 약간 스포츠카 느낌도 들고 예쁘기는 합니다. 앞으로 출시된 르노 신차의 디자인 방향성은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를 유추할 수 있는 컨셉트카인 거죠. 그리고 르노 부스에서 마지막 차량은 이 RS 터보입니다. 요거는 이제 모터스포츠 기반으로 만들어진 차량이라서 그런지 막 엄청 많은 분들이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튼 이렇게 이 독일 미넨에서 열리는 IAA
르노 부스를 관람을 했습니다. 확실히 유럽 같은 경우는 한국 시장과 비교했을 때 좀 인기 많은 차종들이 다르거든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무조건 덩치 큰 거 좋아하고 또 세단보다 SUV를 더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확실히 유럽 같은 경우는 해치백이라든지 크로스오버 장르가 좀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막 비도 오고 막 혼자 막 짐 이고 지고 카메라도 난리 났거든요.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